2025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해는 수천 년 전 체로키족과 호피족이 주목했던 바로 그 해입니다. 북미 원주민들은 어떻게 한반도의 미래를 정확히 예언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들은 한국을 빛의 나라라 불렀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와 전혀 다른 문화와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 왜 하필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는 것인지 말입니다. 그것도 2025년이라는 특정한 해를 지목하면서 말입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미국 애리조나의 호피족, 알라바마의 체로키족, 그리고 일본의 무당까지. 이들은 서로 만난 적도 없고 소통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들은 공통적으로 2025년 한국에 관한 예언을 남겼습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미신이나 근거 없는 소문이 아닙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부족들의 전통적 예언과 실제로 많은 부분 현실이 된 그들의 이전 예언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예언들이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 예언가들이 바라본 한국의 특별한 운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알라바마에 살았던 체로키족 예언가 타나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38년 별똥별이 쏟아지던 어느 밤, 신성한 동굴 근처에서 발견된 갓난아기가 있었습니다. 부족의 샤먼 와우는 이 아이를 발견하고 타나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태양과 바람이 속삭이는 자, 하늘의 뜻을 읽고 길을 알려주게 될 것이라는 의미였죠. 타나는 어릴 때부터 놀라운 예언 능력을 보였습니다. 불과 7살 때 그녀는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될 것을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강철로 만들어진 새가 하늘을 날아 죽음을 뿌릴 것이라는 그녀의 말은 일주일 후 현실이 되었습니다. 또한 12살이 되었을 때는 한국전쟁을 예견했습니다. 검은 새가 붉게 물들 것이며 한 민족이 둘로 나뉘어 서로 맞서게 된다라고 말이죠. 이처럼 타나의 예언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녀가 생애 마지막인 2024년에 남긴 예언입니다. 새벽의 깊은 어둠은 물러가고 동쪽의 봉우리에 다시 황금빛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하며 호랑이 등에 올라탄 이들이 세상을 하나로 만들 것이다. 이 예언에서 동쪽의 봉우리는 한반도를, 호랑이는 한국을 상징합니다. 한국이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인 것이죠. 이어서 호피족의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호피족은 현재의 미국 애리조나 북동부에 위치한 부족으로 그들의 예언 역시 놀랍도록 정확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비행기 폭격을 철의 새가 하늘을 날아다니며 죽음을 뿌릴 것이라고 예언했고, 석유로 인한 환경 문제를 땅에서 나온 검은 피가 세상을 뒤덮을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그런데 호피족의 예언 중에는 한국, 특히 백두산에 관한 놀라운 내용이 있습니다. 백두산에서 거대한 울림이 시작될 것이다. 그 울림은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깨우고 인류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 것이다. 호피족은 백두산을 단순한 산이 아닌 지구의 영적 에너지가 모이는 특별한 장소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빛의 나라로 표현하며 미래의 인류를 이끌어갈 중요한 국가로 예견했습니다. 이렇게 체로키족과 호피족의 예언이 공통적으로 한국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예언이 동양의 무속인들도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2025년 한국의 정치적 변화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과 일본의 무당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내용입니다. 한국의 유명 무당은 국내 정치인 중 한 인물에 대해 충격적인 예언을 내놓았습니다. 이 예언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첫째, 지금까지 쌓여온 부정적 에너지가 폭발하며 법적 심판이 임박할 것. 둘째, 2025년의 국운과 해당 인물의 운세가 교차하는 시점을 맞이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셋째, 최종적으로 이 정치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로 인해 더 이상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결론입니다. 놀랍게도 일본의 무당 치카모토 히카리 역시 거의 동일한 예언을 내놓았습니다. 그녀는 한 온라인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한국에서 큰 정치적 격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향력 있는 한 인물이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는 법적인 문제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놓일 것이며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다. 두 무당 모두 2025년, 특히 봄과 초여름 사이를 중요한 시기로 지목했습니다. 이 시기에 법적 결정이 내려지고 해당 인물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단순히 한 개인의 운명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두 무당 모두 이 사건이 한국의 국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치카모토 히카리는 한국의 국운은 이 사건을 통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위기이자 기회가 함께 오는 시기가 될 수 있다고 예언했습니다. 한국 무당 역시 비슷한 견해를 보였습니다. 이 사건이 터지면 한국의 국운도 잠시 흔들린다. 하지만 그 어둠을 지나고 나면 오히려 대한민국이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예언들은 2025년이 한국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정치적으로는 큰 위기와 격변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결국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무속인들은 2025년을 대한민국이 새로운 흐름을 맞이하는 해로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어떤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전문가들도 2024에서 2025년이 국내외적으로 한국 경제와 정치가 커다란 변혁을 겪을 시기라고 관측해왔습니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의 무당들이 공통적으로 내놓은 예언은 2025년 한국의 정치적 지형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한 정치적 사건을 넘어 국가의 운명을 새롭게 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계 예언가들이 특별히 주목한 백두산의 영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호피족은 왜 하필 백두산을 그들의 예언에 포함시켰을까요? 호피족에 따르면 백두산은 단순한 산이 아니라 지구의 에너지를 조절하는 중심점이자 새로운 시대로의 관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백두산이 물리적, 영적으로 지구에 큰 변화를 가져올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그리 낯선 개념이 아닙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백두산을 민족의 영산으로 여겨왔습니다. 단군 신화에서도 백두산 천지에서 환웅이 내려와 민족의 시조가 탄생했다고 하죠. 체로키족 예언가 타나 역시 하얀 호랑이가 깊은 숲속에서 나와 푸른 용과 뒤엉켜 춤을 출 때 바위돌 사이로 흐르는 어머니의 젖을 품은 작은 땅이 다시금 세상을 비추게 되리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하얀 호랑이는 한국을 어머니의 젖은 한반도의 강들을 의미한다고 해석됩니다. 이렇게 세계 각국의 예언가들이 공통적으로 백두산과 한반도에 특별한 영적 에너지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빛의 나라로 표현하며 인류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나라로 예견했습니다. 타나가 말한 동쪽의 봉우리에 다시 황금빛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표현은 한국의 경제적, 문화적 번영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K-팝, K-드라마, K-영화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통해 한류라는 문화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언들이 말하는 한국의 역할은 단순한 경제적, 문화적 성공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호피족은 백두산에서 시작된 에너지의 움직임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 인류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의식이 확장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전통적 가치관과 지혜가 현대 세계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조화와 균형의 정신, 자연과의 공존,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태도 등이 물질주의에 지친 현대 사회에 새로운 영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타나의 예언 중 처음은 외면당한다. 그러나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되며 대지의 풍요와 안식을 안겨줄 이들의 마음을 하나로 엮어줄 것이다. 라는 구절은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한국의 가치와 문화가 처음에는 세계로부터 주목받지 못했지만 점차 그 중요성이 인정받게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처럼 백두산과 한반도는 단순한 지리적 위치를 넘어 세계 예언가들에 의해 인류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영적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은 그 잠재력이 본격적으로 꽃피우기 시작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2025년을 기점으로 한국이 맞이하게 될 미래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예언들을 종합해보면 2025년은 한국에게 큰 위기이자 동시에 새로운 기회의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체로키족 예언가 타나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이들이 세상을 하나로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호랑이 등에 올라탄 이들은 한국인을 의미하며 세상을 하나로 만든다는 것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화합과 통합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로서의 아픔을 겪었지만 그 경험이 오히려 세계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동서양의 문화가 조화롭게 융합된 우리의 현대 문화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가치관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호피족의 예언에 따르면 백두산에서 시작된 변화는 기존의 사회 체계와 가치관이 무너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자리 잡게 되는 대변혁의 시대를 열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물질주의와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영성과 상생의 가치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시대를 의미합니다. 일본 무당 츠카모토 히카리 역시 한국은 2025년에 들어서면서 큰 혼란이 잠시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결국 긴 터널을 지난 후에는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갈 것이며 이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오히려 국운이 상승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고 예언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2025년 이후 한국이 경제적,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고 더 높은 차원의 번영과 성장을 이룰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성장이 단순한 물질적 풍요를 넘어 정신적, 영적 가치의 회복과 함께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타나는 마지막 예언에서 새 시대를 열게 될 황금 열쇠를 위해 기도하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황금 열쇠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한국이 가진 독특한 문화적, 정신적 유산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정신문화, 예술, 철학 등이 세계에 새로운 영감을 주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호피족의 예언처럼 백두산에서 시작된 에너지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깨우는 역할을 한다면 이는 한국이 단순한 문화적 영향력을 넘어 전 인류의 의식 변화를 이끄는 선도자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물론 이러한 미래가 저절로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호피족의 예언이 말하듯 백두산에서 거대한 울림이 시작될 것이지만 그 울림을 듣고 반응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우리의 고유한 가치와 지혜를 재발견하고 그것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세계와 나눌 때 비로소 예언이 말하는 미래가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2025년 이후 한국의 미래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혁신을 조화시키며 물질과 정신의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가장 밝게 빛날 것입니다. 세계 예언가들이 공통적으로 주목한 한국의 특별한 역할과 책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천하느냐에 따라 예언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각국의 예언가들이 바라본 2025년 한국의 운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체로키족 예언가 타나, 호피족 예언자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무당들이 공통적으로 2025년을 한국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보고 있다는 점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들의 예언을 종합해보면
2025년은 한국에게 정치적 위기와 국가적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시기이지만 동시에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의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백두산이 가진 영적 에너지와 한국의 문화적, 정신적 유산이 전 세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은 우리 한국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줍니다. 물론 이러한 예언들을 단순히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언이란 본래 미래에 대한 경고이자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언들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룩한 경제적, 문화적 성과를 넘어 이제는 보다 높은 차원의 가치를 추구하고 세계와 나눌 때가 되었다는 것. 물질적 풍요와 함께 정신적, 영적 성숙을 이루어 진정한 빛의 나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고유한 문화와 지혜가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황금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 2025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언이 말하는 위기와 기회의 시기를 우리는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정치적 격변과 사회적 혼란이 있더라도 그것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체로키족 예언가 타나의 마지막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나의 아이들아, 그때가 다가오면 우리들의 역사를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사라질 내 육체를 위해 기도하지 말거라. 새 시대를 열게 될 황금 열쇠를 위해 기도하여라. 이제 우리 한국인들이 스스로를 믿고 우리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세계와 함께 나아갈 때입니다. 백두산의 영적 에너지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 모든 인류가 조화롭게 어울려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때입니다. 위기는 항상 기회와 함께 옵니다. 2025년이 대한민국에게 어떤 해가 될지는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세계 예언가들이 주목한 대한민국의 특별한 운명을 기억하며 희망찬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희망과 자긍심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